시청자 여러분, 그리드 위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24일 3시 반, 방금 전에 장이 끝났습니다. 그리드 위즈 제가 저번에 22일날 영상 올려드렸는데 몇 분 안 보셨어요? 네, 몇 분 못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 영상 정말 잘 준비를 했던 영상이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저 영상을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새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드 위즈를 가져갈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네,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명분 자체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희가 정치적인 일정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전력 관련된 Demand Response, DR이란 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주주분들이시면 아시겠죠? 하지만 그리드 위즈를 그냥 사셨던 분들이면 DR이라는 게 뭔지 모르실 텐데, 전력적인 부분이 피크 타임 때 안 쓰고 다른 때 전력을 나눠서 쓰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돈으로 기업에다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DR입니다. 그래서 벌써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DR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거를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그리드 위주인데, 스마트하게 전력을 소비한다,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방금 전에는 그리드 위주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적인 내용들을 먼저 체크해봤고요. 지속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를 끌고 갈 만한가, 매수를 진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력은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있고요. 전기는 저장이 가능하죠. 그걸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태상풍력도 있고 풍력발전도 있고 막 론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패스. 하지만 이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전력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성 부분을 따졌을 때 한번 제대로 터져주면은 지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적인 일정을 먼저 볼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혼자 지지율 개빡세죠. 지금 41%. 야당의 인원 한 명이 여당에 있는 후보 지지율을 다 합쳐도 얘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정책주들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진짜 옌병을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당 일정을 좀 보면은 지금 현재 4명으로 추려졌죠.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그리고 이 4명 중에서 2명으로 결승전을 하게 될 때가 29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29일에 사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한덕수, 국힘에서 계속 안 놔주는 인원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 안 나가는데 끝까지 막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한덕수인데, 그만큼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4명, 4강 진출한 4명이 전부 다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고 싶대요. 그렇다는 거는 29일날 2명 중에 1명을 한덕수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당 내에서 파워가 좀 세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이 오늘 이재명이 얘기했던 여러 정책들이랑 겹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겹친다는 게 금액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겹친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책들이 다 있잖아요. 에너지, AI, 반도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여당 쪽에서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K 컨텐츠도 있고 이랬을 때 대선 토론을 하게 되겠죠. 기호 1번부터 2, 3, 4 해가지고 이 정도 인원이 모여가지고 할 텐데, 아마 야당의 이재명과 여당에서 누구 한 명이 좀 꼭 집어치면은 이 둘의 대결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요때부터가 정책적인 부분이 제대로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지금은 공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재명 정책이 가는 이유는 지금 41%라는 압도적인 지지율 때문에 당선 확률이 제일 높아서 가는 거고, 당선이 돼야 얘가 말했던 공약이 이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조금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더 쭉쭉 가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일정이 일단은 여당까지 좀 일축될 때까지, 29일 다음 주죠. 그때까지 기다려보면서 매수를 해볼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 새롭게 제대로 한번 슈팅이 나올 때는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올라갈 길이 겁내 많이 남았죠. 여기서 새로 생기는 장기 이평을 딛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꽤나 올라가 줄 거라고 보이는데, 보이면 여기 갭도 있어요. 38,600원대 여기. 갭은 채운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문제는 언제 채우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여기서 보시면 간단하게도 이평선을 뚫었다가 내려오고, 꼬리가 보이는 부분이 짧지만 그래도 단기 이평선인 일봉 5선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는 거는 얘가 지킬 때 지킨다. 내용은 세력주다. 세력이 들어왔다. 조건 2번, 그거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조건 3번을 하기 위해서 조건 1번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말씀드리는 조건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세력주를 또 잘 팹니다. 그 부분 잠깐 보고 가실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예를 관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 1번,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제가 설정해 놓은 이 노란 색깔, 이거는 일본 캔들 1000억 이상 나왔을 때 표시되는 거거든요. 얘도 그거 하나쯤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계속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 건데, 예상할 수 있는 매수가는 요 정도 라인입니다. 여기 장기 입형을 깰 때 아니면 얘랑해서 만날 때, 하여튼 어쩔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타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럴 때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 그 재료가 나올 때는 이 정책적인 부분, 29일 이후 대선 토론 구체화 됐을 때, 그때쯤입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진행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너는 이제서야 매도가를 준비하고 있냐? 하하, 우리는 벌써 목표가 설정해놨고 이때쯤 매도할 건데, 재료 보고 판단할 건데 라고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수의 타점 매수가 언제 나올지는 진짜 모릅니다. 얘가 눌림을 어디까지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좋은 뉴스를 갖고 얘가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박살나면 당연히 얘도 박살나겠죠.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타점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데, 앞에서 조건 3번 말씀드렸던 부분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재료가 나오고 올라가는 놈이 있고요, 올라가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재료를 동반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올라갔다가 재료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안 나오면 떨어지고 올라오면 상한가를 말고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에어레인이었어요. 두 번째가 대우양철강 일정이 있었으니까. 세 번째가 ICTK. 이 새끼는 돌파를 해놓고 뉴스가 안 나왔고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각 종목마다 재료를 달고 섹터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점들이 다 다릅니다. 매물대를 돌파해놓고 지지를 하고 있다가 재료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저항대 밑에서 놀고 있다가 재료로 저항대를 뚫으려고 지랄을 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 그것 때문에 타점이 어렵다는 거고요. 이 타점을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주식창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보시는 건 당연합니다.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불안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풀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가지고 제 번호에다 보내는 거,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10원일 겁니다. 알뜰폰 기준했을 때 10원 내시고 타점 받으시면서 요즘 애들 말로 꿀 빨면 되십니다. 꿀 빠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됐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가가 지금 22,300원이 설마 아니겠죠. 예.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는 여기 아직
타점 대기 종목의 그리드 위주가 있습니다. 여기 아직 매입 단가가 안 들어가 있죠.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 여기 위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 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비중 조절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건데, 뭐든지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몰빵 들어가 있으면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타점이라는 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재료 형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료를 포장하는 건 뉴스입니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똑같은 기술 발견 뭐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앞에 세계 최초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뉴스의 맛이 달라지죠. 이 맛이 달라진다는 거는 단타쟁이, 뉴스쟁이 뭐 그런 사람들이 붙는 수급을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력주의 조건 세 번째는 세력이 알아서 만들어 줄 거니까 그거는 뭐 오케이 넘기도록 하고, 저희는 매수 타점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이랑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나온 내용들이랑, 지금 이재명이 얘기했던 거는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은 그리드 위주에 안 붙었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해가지고 G2 파워에 붙었었죠. 어제는 또 바이오스마트랑. 근데 일단 최초에 붙었던 놈은 요 놈이기 때문에 저는 요 놈을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최대 주주인 SK가스 관련돼 가지고 울산 GPS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건 제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22일 날 나왔던 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드 위주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영상 잘 챙겨 보시고요. 문자로 수급 전송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좋은 타점에서 매도 하시길 바라고요. 문자 보내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